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바빠요. 네, 오늘 바쁘시죠. 예, 김정남이 독살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전날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네. 예,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네.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죠. 법원에 아까 도착을 네, 법원에 해서 도착을 해서 들어가는 장면 네.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제출한 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네, 처분 결정을 오늘 이제 법원에서 내린다고 나와야 그러죠? 되죠. 네네. 아직 안 나오는데 너무 빨리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따라가야 돼.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좀.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되면 바로 압수수색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이제 상암동에서 청와대로 출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 청와대가 또 그걸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와대가 또 거부할 수 없대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를 쉬운 말로 낙장불입. 낙장불입? 낙장불입. 왜냐하면 제가 그 고려대학교의 법학연구원 그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네. 또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번 한 것은 또 한 번 못하도록 그 네. 법률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못하도록 한다. 뭐 되게 복잡. 조리상 뭐. 그렇군요. 네,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 아니 근데 어제 그 특검에서 네. 그 법원에 제출한 그 아주 중대한 자료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네. 작년에 그 통화한 그 횟수 기록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특검이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네. 대포폰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작년에 그 통화 기록 중에 네. 되게 그 좀 저는 눈에 띈 게 네. 10월 26일까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그 JTBC 그 방송한 다음 25일 날 그때 대국민 담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날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순실 씨와 그때 그 담화 댓글에 되게 저희도 아마 그때 방송 때 했지만 네. 댓글에 막 그 누리꾼이나 국민들이 혹시 이 담화도 최순실이 최순실 씨가 쓴거 써준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사실상 거기 사실 통화하고 그러니까요. 그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전후로 10번 10여 번 통화했어요. 사실상 불러준 거 받아 적은 거 아니야 또. 예, 순실아. 너 아까 그거 뭐라 그랬니? 아우 언니. 비슷해. 불리하나 우리 다 죽어. 언니 그렇게 쓰면 어떡해.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언니. 비슷해. 네? 전영미 씨 한번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영미 씨 저희가 한번 전영미 씨, 배칠수 씨 한번 모셔가지고 최고예요. 네, 한번 보면. 들어봐야 돼. 야, 10번을 통화해 새벽까지. 그러니까요. 야,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야, 이거 사실상 제가 다 따져봤더니 하루에 한 3번 전화 통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하고도 하루에 3번 통화 안 해. 근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하루에 3번 통화하세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진짜 부부들도 하루에 한 번 통화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예. 우리는 한 번 통화해요. 한 번 통화해요?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데. 우리는 카톡 하는데. 카톡 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통화하는데 점심 때 밥 먹었어? 먹었어. 뭐해? 이래. 이따 늦어? 안 늦어. 끝. 그러니까. 야, 이게 부부 사이보다 더 친한 거야. 하루에 3번. 아니 그 최근에 또 박근혜 대통령 그 뭐 정규조 TV 인터뷰할 때도 최서원 이름 바뀐 것도 자기 잘 뭐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름 모르는데 그럼 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얘 순실아 그런 거. 얘 서원아 그래. 너 이름 바꾸고 나한테 얘기도 안 했니? 야, 이게 지금요, 여러분 정말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톡 저희가 열어놓고 오마이 TV 정말 참. 335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오늘 뭐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뉴스가 많은 날 팟짱은 활기가 띱니다, 여러분. 레이첼 팡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팟짱 시작 전 스트리밍 영상 보면서 장 기자님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사드려요. 지금 카톡 보여주실 시간도 없죠? 오늘 아주 그냥 뉴스거리 대폭발인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뉴스가 하루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지금요,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네요. 제가 네. 이게 뭐 갑자기 신경민 의원하고 김정남 얘기하는데 이재용이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카톡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리차닥
킴인가요? 제가 잘 읽고 있는 겁니까? 여기 미국 뉴저지입니다. 이거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제가 친구 추가하고 있어요. 확인하셨죠? 예. 아, 독일에서 보내주셨어요. 오마이TV 화이팅! 와! 이런 거. 이모티콘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독일 시간이 이게 새벽인가 봐요. 지금은. 그래서 네. 이거 실시간으로 보시기 어렵다는 의견들 있고요. 굉장히 뭐 인도네시아에서 응원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김종철 부장님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요. 그런 건 안 하셔도 그런 거 하지 말을까요? 다양한 평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이었나요? 네. 26일 벌써 26일 한 달이 흘렀네요. 지난 1월 19일이었으니까. 1월 19일. 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대단하다. 네. 예. 우리가 한 달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저희들도 대단합니다. 네.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도 그 2명을 하잖아요. 그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지금 같이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아마 받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는 새벽 4시 50분에 그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각이. 예. 그러니까 밤새 저희 그 애청자분들께서 네. 그 떠나질 못하고 유튜브 댓글창에서 언제 그러니까요. 나오냐, 그러니까요. 기각이냐, 뭐냐 그러니까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새벽까지 합니다, 여러분. 네. 댓글창 떠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 밤을 어쨌든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지만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뭐 구속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지난번 영장 기각에 비춰봤을 때 많은 네.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달여 동안 거의 이제 추가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법원에서 그때 요청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보강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좀 전보다 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네. 물론 또 이건 이제 법원에 또 여러 가지 또 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삼성 설마 쪽에서는 이번에도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는 않겠죠? 그건 또 쓰질 않겠죠. 예,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40평 이상이면 불구속이고 40평 이하면 노회찬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랬죠.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5가지 혐의가 있어요. 네, 국회 네. 위증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뇌물죄 있죠. 그다음에 특경가법상 뭡니까 횡령인가요? 그렇죠. 횡령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 국외 재산 도피죄가 네, 네. 있죠. 그리고 하나가 뭐죠? 위증이 있죠. 위증 제일 총 먼저 5개죠. 얘기했어요. 뇌물공여, 뇌물공여, 특경가법, 그 횡령, 재산 국외 도피. 재산 국외 도피.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맞아. 범죄 수익 은닉 이게 예. 있었어요. 그리고 5가지예요. 이제 증언, 예. 증언 그 위증. 위증. 예, 이렇게 5개죠. 5가지인데 예. 그런데 증거인멸을 자꾸 뺀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이미 증거인멸 이 얘기는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 정황증거라고 물론 이제 정황증거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그 작년에 그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지고 언론에 네네. 알려지고 시끄러질 때 네. 이미 삼성과 또 최순실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런 그 명마 지원 이런 네.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네, 또 네. 회의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 남겨놓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또 드러났잖아요. 그게 사실상 또 증거 인멸과 또 그러니까요. 연결될 수 네. 있는 부분들이고 법원이 그 점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지와 보수 언론들의 언론 보도 태도입니다. 우리가 저널리즘에서요. 그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도하게 지나친 기계적 균형 때문에 이게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도 그렇죠. 잊어버린 채 네. 이상한 기계적 중립을 하면서 맞불 집회라는 이상한 용어도 기자들이 그렇군요. 만들어낸 것이고요.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평정심을 잃었어요. 경제지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게 원래 처음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도 좀 그러긴 약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최순실 1월 게이트 달에도. 터지고 1월 처음에 그랬는데 네.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더 노골적으로 경제지야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조선일보나 그동안 보수 언론이었던 네. 그 조중동도 나름대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굉장히 크게 비판적으로 많이 했고 심지어 네. 뭐 조선일보 한겨레가 한편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한때.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또 특히 삼성 문제 저희가 그 이재용 문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 가면은 네. 태극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탄핵 기각 집회 가면은 니네 조선일보지 막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네. 유독 삼성 문제, 특히 네. 이재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최근에 완전 스탠스를 바꾼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오늘 엊그제 사설자 한번 볼까요? 13일자 사설. 사설. 네. 이재용 재소한 그때 그 사설 한번 보시면 네. 2월 13일자 이재용 재소한 정상수사인가 먼지털이인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거죠. 정상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수사인가 먼지털이 수사인가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2월 13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때 재소환할 때 사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중간쯤에 보면 네. 특검이 직권남용과 감용이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 한 발 더 나아간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혹에서 뇌물수수라는 주관적 심증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네. 수사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군중 정서 없고 이것 안 되면 저것 하는 식으로 먼지털이식 이게 먼지털이식 이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조선일보가 네. 이 특검이 왜 출발했는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왜 먼지라고 정말로 특검이 왜 출발했냐면 다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특검법을 만든 그렇죠. 거예요. 국회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네. 출발한 겁니다.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했으면 특검이 나오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 특검 수사를 가지고 정상 수사인지 먼지털이 수사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지 말라는 진짜 거네. 검찰 수사 그렇죠. 검찰 네. 수사를 인정 안 하면 네. 뭐하러 특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인정했으면 뭐하러 특검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드러난 의심 이런 그 엄청난 이런 그 정경유착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특검이 그걸 덮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먼지털이라는 표현도 더 이상해요. 지금 이미 특히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최순실 그쪽에 이 범죄 혐의가 네. 430억이 넘는 그런 어떤 뇌물 혐의 이거 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 돈이 오가는 정황,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또 뭐 청와대와 최순실 이런 또 그 온갖 특혜 정황들도 막 드러났잖아요. 네. 뭐 국민연금 동원도 마찬가지고. 네. 더 재밌는 거는 어제자 사설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네. 그 조선일보 사설인가요? 조선일보 사설이죠. 예, 예. 그러니까 13일 날에는 먼지털이 수사인가 먼지털이식 해갖고 수사. 예. 이제 특검 수사 했고. 결과 내용 나오니까 네.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재청구가 의지인가 오기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저런 제목을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참 의지인가 오기라는 얘기는 일정 부분 오기란 얘기네. 그렇죠. 특검에 이번에 재청구가 내용이 의지가 있다. 근데 네. 그게 의지냐? 의지가 아니라 니는 오기잖아. 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참 재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삼성으로부터 광고비를 많이 받는가를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사설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삼성 홍보지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먼지털이 수사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 430억이 넘는 그런 그 뇌물 혐의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먼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430억이 먼지면 나도 먼지가 되고 싶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결국은 이번에 재청구한 것도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기로 보이는 거죠. 특검이 오기다.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네. 그 말을 직접 바꿔줬잖아요. 그럼요. 블라디미르라는 명마 2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네. 비타나라가 또 다시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네. 말을 우회로 새롭게. 지원을 했죠. 그리고 뭐 계속 주장했던 게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하기 전에 지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독대한 다음에 그 국민연금 관련된 사건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대가성이 대가성이 없다라고 네네.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공정위에 청와대가 압력 넣어가지고 네. 3세 승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황 이것도 그렇죠. 나왔죠. 그것도 금융위원회 로비한 얘기도 나왔죠. 안종범 그때 그 새로 수첩에 39건에 그런 게 그렇죠. 나왔죠. 네, 안종범 수첩이 또 증거가 제출이 나왔죠. 됐죠. 뭐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버티면 특히 이제 73억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전체 220억의 그 계약을 하고 실제로 돈이 넘어갔죠. 돈이 간 거는 73억.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할 지원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최순실 씨한테.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오기인가? 그러니까 무슨 오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병 이전부터 그 내용의 여러 가지 특혜성 이미 그 문영표 장관은 구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됐는데 네. 이미 그래서 1차 그 법원 영장 기각 때 그 부분 아직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네. 오케이 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기각됐다 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이후에 또 삼성이
그 최 씨과의 그런 또 그 말 지원 사업, 말 그런 의혹 또 서로 오가는 어떤 여러 가지 대화, 이메일, 네. 그 다음에 또 안종범 전 수석 그 과정에서 수첩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일지, 네. 그리고 또 뭐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또 그 아까 그 박상진 사장, 네. 황전무 그 최순실 만나가 나온 그 메모. 이메일 네. 그런 거 보면 네. 과연 이것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네. 삼성이 그 정말로 그 승마 지원을 위해서 네. 그 수백억을 지원한 게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그런데 그런 특검의 수사를 조선일보는 오기다. 의지가 아니라 오기다. 네. 이렇게 써버리면 네. 만약에 진짜 다른 신문을 읽고 조선일보를 보시는 독자들은 아 정말 특검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이상한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벌써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거고 그 TV조선 첫 보도로 치면 작년 7월부터예요. 네.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 올 2월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을, 겨울 지나 봄이 다시 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봄 지나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사건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일정 정도 피로감도 있고 저 사건 네, 도대체 네. 언제까지 진행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쟁점을 흔들면 네. 논점을 이탈하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저는 그 점을 조선일보가 노리고 삼성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저희가 정경유착을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게 언론하고 경제 권력이 유착돼서 이런 네.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 경제지들 궁금해요. 특히 네. 정규제 TV가 속해 있는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 거기는 어떻게 보도했어요? 거기는 뭐 더 난리 났죠. 뭐. 아, 더 나갔어요 진도를? 잠깐 저희 또 자료 한번 네, 보시면 자료화면 좀 봅시다. 예. 그 조선일보의 아까 그 사설에 나온 오기란 표현이 아마 한국경제신문이 아마 제시를 여기 보면 나와요. 2015일자죠. 어제자 네. 신문입니다. 네, 거의 A 그 종합면 한 면을 거의 반절 통틀어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네, 네. 제목 보세요. 글로벌 네. 기업 경영 공백 나몰라라. 기어이 집어넣겠다는 특검의 오기. 기어이 집어넣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 위 누구를 기어이 특검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요. 한국경제는 제호만 빼면 이건 삼성 사보 같아요. 한국경제는 삼성사보다. 아, 야, 그러니까. 진짜 저건 좀 창피하대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이게 기업 경영 이재용 부회장이 빠지면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 공백이 와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삼성에? 그것도 문제죠. 예? 인재가 그것도 많겠죠. 문제죠. 삼성에 얼마나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럼요. 많은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기업인데. 다모아져 있는 그러니까요. 삼성그룹인데 예,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 하나 빠진다고 경영 공백이 온다고 보는 시각도 문제고 네. 기어이 집어넣겠다는 특검의 오기라고 보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 오기는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실들에서 이미 했지만 그러니까요. 이거 보시면 정말 그 이렇게 기사를 써놔요. 그리고 여기 또 사설 보면 더 가관입니다. 사설 또 하나 있죠. 그렇죠. 한국경제 사설. 네, 오늘자 사설입니다. 저건 오늘자. 아, 오늘자. 예. 네, 오늘자 사설은 보면 제목이 이재용 영장 투호 청구 세계가 웃지 않겠는가. 영장을 안 치면 세계가 웃어요. 그러니- 이렇게 부패한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 투자해서야 되겠냐. 예?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지금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예? 부패 근절을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가자는 건데 자꾸 저렇게 경제지들이 말도 안 되는 사설을 쏟아내면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세계가 웃을 것 같아요. 세계가 오히려 영장을 청구 안 하면 오히려 웃는 거죠. 예. 정말 여기 그 내용 그 논리 자 우리나라 2대 경제지의 논설 사설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논리의 어떤 한국경제 잘 나가는 경제지 아니에요? 잘 나가죠. 매경과 한경 두 그렇죠. 그 아니 양대산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제지? 이 잠깐 내용만 보시면 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삼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특검 일깨워준다. 웃음이 나와 사설 야. 보면서. 그래놓고 검찰조차 피해자로 적시한 기업을 먼지가 날 때까지 털고 있다. 그런 억지 수사가 만들어낸 범죄, 발목에 잡혀가지고 세계 최대 제조회사인 삼성전자의 정상적 경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 또 뭐라고 썼냐면 어설픈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특검이 어설픈 정의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업활동 범죄화하는 게 한국 정치의 괴물. 와 이렇게 세상에 참 이게 좀 창피하다. 언론인의 그래도 이제 경제지의 또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네. 있는 언론인데요. 네네. 특검의 이런 국민의 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예. 이런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국민들이 바로잡자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출발시켰고 특검이 수백억에 달하는 어떤 불법적인 그 지원, 뇌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특검을 그런 어떤 수사 내용을 어설픈 정의감이라고 완전히 그냥 그 까나뭉개는 듯한 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그 이게 한국경제신문은 웬만한 기업도 다 보거든요. 네. 특히 경제지는 신문들이 다 봐요 기업들이. 네네네. 그러면 이걸 기업 CEO도 딱 볼 거 아니에요 사설을 네. 보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역시 한국경제 우리 기업 편이라고 하시는 기업 CEO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정말로 올바른 어떤 인식인지 현 상황을 보는 그리고 정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네. 그게 정말 아쉬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네. 크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회사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이른바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네. 이건희, 이병철, 예? 이 이씨 일가의 세습 경영을 위해서 네. 불법 비리를 저질러도 좋은 글로벌 경영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되는 것이 과연 삼성이라는 회사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미 얼마나 많은 이미 그 경영은요 이게 세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그 경영을 잘하는 분을 모셔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네네네. 예. 물론 가족 경영이 저희들 그동안 몇 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 경영이 잘해서 그게 뭐 몇 대씩 이어오면서 뭐 100년 넘게 그 가족 기업을 이루는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 가족 기업들을 보면 그 단순한 어떤 경영 세습 경영 차원이 아니라 네. 그 가족 경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고 음흠. 그리고 그 소유와 경영이 전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네. 그러면서도 또 그 가족 중에서도 경영 능력이 입증이 되고 네. 경영을 잘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병철, 이건희, 특히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온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로 경영 능력이 입증이 됐느냐 객관적으로 네. 아직 아무것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과거 이삼성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과거에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고 그리고 검증해 보면 갸우뚱하는 거죠. 세계 언론 다른 어떤 그 글로벌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그런 투자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뭐 이재용 부회장이 밖에 없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떳떳하게 하는 게 맞죠.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 경영권 내지는 지배권,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네. 떳떳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라는 사실상 유경재단 비슷한 네, 거를 네, 네. 만들어서 정권 옹호용으로 돈을 갖다 바칠 게 아니라 네, 얼마든지 공익법이 합법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럼요. 예? 네. 합법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공익법인들 많이 만들어서 사회환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들 민원을 해결하는 불법의 창구로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국민들의 쌈짓돈까지 동원해서. 내 노후 자금을 말이야.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서야 되느냐. 이런 거에 전부 다 분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는 것이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에 출두를 한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꽤 길었어요. 새벽 4시 반.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도 오래 걸리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이미 그 저희 팟짱이나 뭐 다른 분도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제는. 네. 이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다 알고 계셔요. 이제. 그럼 저희가 매일 이렇게 함께 학습하는 언론. 그러니까요. 다 알아. 네. 그래서 이게 범죄의 소명, 뭐 사안의 중대성, 뭐 네. 도주와 증거 인멸, 뭐 여러 네. 가지 아까 말씀하신 주거불안. 그 세 가지 하여튼 중요한 세 가지 글 가지고 네. 아마 또 이번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것 같고 네. 특히 두 번째는 보니까 첫 번째 기각된 사유가 얼마만큼 보강이 됐느냐 수사 보강. 네, 그 부분을 아마 더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미 첫 번째 했던 그런 그
범죄의 어떤 소명 외에 네. 그런 아주 그 뇌물의 대가성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대가성 입증의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어떤 범죄의 혐의 사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또 법원에서 따지고 공방이 있을 것인지 아마 그게 굉장히 그럴 것 같고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쉽게 말하면 양쪽에 특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법원의 판단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네요.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모두 5가지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보고 있는 역시 뇌물공여죠. 뇌물공여. 네, 역시 이제 뇌물공여에 대한 대가성.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지배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하. 결국은 계열사 합병을 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네. 그 대가로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쪽에 예. 433억 원이라는 뇌물을 준 게 이게 핵심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오늘 오전 9시 30분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그러니까 사무실에 구속영장 왔다가. 예,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검에 왔다가 이제 법원으로 나가는 그렇죠. 장면인 건데요.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얘기 안 했죠. 표정은 굉장히 굳어 있고 본인의 지난번 미래를 직감한 걸까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뭐 죄송하다 국민들께 송구하다 네. 이런 그 특검 할 때도 네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2차 특검 수사 받으러 나올 때는 네.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네. 이번엔 진실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진실을 좀 더 달라진 자기네도 이제 할 말이 있다라는 어떤 네, 표현이었고요. 예.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법원에 이제 그 실질 심사를 보러 가는 과정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표정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네. 탐탁지 않겠죠. 삼성도 지금 입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자신들도 뭐 할 말이 많겠지만 네. 과연 진짜 지금 이렇게 드러난 사실들 내용들을 뭐 부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명과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네. 얼마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뭐 나온 얘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네. 그죠? 그러니까 일테면은 뭐 김종 차관과 박상진 사장, 네. 그리고 중간에 안종범 수석과 장충기 사장. 사실상 뭐 업무의 수직적 불안 뭐 이런 말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 과장은 과장, 네. 대리는 대리, 그렇죠. 사원은 사원. 뭐 이렇게 수직적 관계를 맺고 만났던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도록 네. 그렇게 이제 삼성의 이재용 경영권 네. 승계를 위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법원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고요. 지금 이제 실질 심사 중이에요. 네. 그 끝나면 나와서 이분이 구치소로 가서 대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구치소에서 결정이 나면 계속 입던 옷 입든가, 그렇죠. 아니면 집에 가든가. 그렇죠. 예, 그 지난번에도- 박효종 상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마 이제 옆에 수행하는 수행비서. 삼성그룹의 이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 이제 그 간부들입니다. 그 하얀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나는.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 대기하면서 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개인 사생 뭐 이렇게 있겠죠. 예, 근데 치약 이거를 칫솔 그런 게 있을까? 치약 칫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15시간 넘게 거기 있다 보면 밥 먹고 좀 예, 양치도 해야 양치도 되고, 뭐 그런 개인 거군요. 물품이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컨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네. 그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예, 만약에 그러면 이분도 갑자기 아프지 않을까? 병원으로 가려고? 한번 저기 그 누구죠? 그 김영재 네. 원장의 부인이 부인. 특검 수사 호흡곤란. 호흡곤란해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다시 곧바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요. 네. 뭐 설마 또 그렇게까지야 네.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삼성 그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가 있지. 근데 늘 재벌 총수들은 구속되면 아프잖아요. 항상 아프시고 또 휠체어 휠체어도 타고 타야 법원 되고, 가죠. 예, 네. 휠체어 타고 법원 근데 가고. 이재용 부회장 글쎄 뭐 개인적인 지병이 어떤 막 갑자기 나오고. 나이도 있고 네. 아직 젊으시잖아요. 예. 젊으시고 예. 지병이 없으시길 바랄 뿐이죠. 근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제가 드라마 또 보니까 네. 변호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변호인 맞나? 아, 피고인인가 변호인인가? 피고인 같은데. 피고인 맞네요. 그 지성 변호인은 영화였어요. 영화였죠. 피고인. 피고인. 지성이 나온 드라마였구나. 거기에 그 재벌 그가 그 구치소에 들어가요. 네. 거기서 그 구치소에 있는 그 막 사람이 엄청난 그 환대를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 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죠. 같은 네네.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것이 사실상 어떤 드라마지만 네네. 실제로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어떤 이제 그 수감이 될 때 네. 서울구치소에서 저번에 뭐 최순실 씨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과거에 그 조현아 씨도 마찬가지로 예. 그 수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또 그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생활환경이 또 나오겠죠. 네. 네, 그렇죠. 죄를 짓고 정말 작은 죄 때문에 일종의 장발장죄 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죄가 있어도 처벌도 안 받고 이게 그동안 그 대한민국을 좀먹는 행태의 관행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럼요. 끊어야 네.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분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네. 예,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예, 덕해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네. 보는 국민적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네네. 그 박상진 사장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네. 네네. 이분이 그 독일에 직접 가가지고 그렇죠. 그 포렉스포츠인가요? 네네. 예, 그 사인하고 온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인데 메모가 발견돼서 되게 충격을 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자기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최순실 씨와의 회의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그 준비를 하고 또 네.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숨겨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메모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검찰 어차피 수사가 시작되고 그럼 네. 모두 또 자료도 제출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알려지면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내용이 된다. 삼성 폭발적 이렇게 내용 메모도 나와 네,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 삼성과 청와대 그리고 이런 커넥션이 그리고 삼성과 청와대 최순실 쪽 사이에 이런 그런 커넥션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은밀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알려질 경우에 네.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 예. 메모에서도.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자꾸 아니다. 물론 삼성 쪽에서는 그 메모가 최순실 쪽에 일방적인 어떤 요구를 적어놓은 것뿐이지 그대로 네.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전후 상황, 실제로 집행된 내용들을 보면 네. 과연 또 삼성의 또 그런 해명이 상식적으로 별로 또 잘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삼성은 우리는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맞았어요. 네, 그죠? 첫 번째 그랬죠. 첫 번째 때도 저거 구속 안 할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도 삼성은 자신 있고 법원은 우리가 관리가 된다라는 말까지 기자들에게 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태도가 어떤가요? 이번에도 보면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 네. 겉으로는 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해요. 이미 한 번 기각된 내용을 다시 또 재청구하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네. 뭔가 좀 더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고 또 속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이번에 그 특검이 내놓은 새로운 보강 조사 내용들,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어떤 범죄 혐의 사실들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추가로 새롭게 혐의가 나온 것들도 구체적 정황들만 있을 뿐이지 확인된 내용이 없다라는 게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똑같은 어떤 그 기준과 잣대를 대면 네.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번째 지금 그 영장을 재청구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제 혹시나 정치적인 어떤 내지는 네.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감정들에 휩쓸려서 영장이 청구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삼성의 또 다른 어떤 그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어차피 사람이 다 그거를 심리를 하고 네.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많은 국민들이 첫 번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고 특검도 다시 수긍하고 다시 보강 조사를 해서 그 보강 조사한 내용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 혐의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드러났는데 또 청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의 자기의 어떤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네. 청구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법원도 그에 따라서 잘 판단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범죄 혐의 사실이 위중하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해서 네. 정말로 어떤 그 이후에 이뤄질 네. 왜냐하면 삼성에는 엄청난 그 법조의 어떤 그런 힘과 권력 그리고 충분히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뤄지는 그 법원의 어떤 그 법정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네. 가지 그 증거와 과정의 또 맞맞추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도 아마 잘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 선대 회장 이병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건희, 그 네. 아버지 지금도 누워 계시죠. 네. 와, 굉장히 긴 낙이네. 네네. 이게 건강이 회복은 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회복보다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일단 큰일이네. 그대로.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두 분이 한 번도 그 사카린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삼성 특검에 이르기까지 네네. 한 번도 처벌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원포인트 사면까지 사면까지 받았죠. 네네. 예, 왜냐하면 그때도 뭐 기업 경영 지금 얘기하는 한국경제 논조와 똑같은 네, 그렇죠. 논조였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문제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삼성이 정말 글로벌 기업이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다국적 기업으로서 유럽 혹은 그 서구 선진 사회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렇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네, 그런 네, 네. 이미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핵심이죠. 정말로 이번에 뭐 한국경제나 다른 경제지 보수 언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사실 정말로 이런 삼성의 위기는 삼성 스스로 이씨 일가 총수 일가 스스로 초래를 한 측면이 강합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 사카린 밀수에 국가에 뭐 헌납하기로 했던 재산 네. 헌납도 제대로 안 됐죠. 안 됐죠.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내기로 한 거. 삼성특검 그 당신이 사회공헌하고 네. 그 재산 환원하겠다는 것도 아직도 약속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1조 원. 아직도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2008년에 그때 약속한 것이 2017년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신 스스로가 회장 자리에 물러나고 비서실 뭐 그때 미래전략실 지금 미래전략실로 바뀌었지만 비서실 해체하고 뭐 나름대로 네. 쇄신했지만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이건희 회장 복귀하고 다시 구조분 미래전략실 만들고 다시 과거로 또 회귀하고 그 위에 또 이재용 부회장 올라간 미전실이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조본 옛날 하던 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삼성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미 삼성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내지는 권력 이런 부분들 다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삼성 내지는 이씨 일가 스스로가 활용을 못한 거죠. 제대로 안 한 거죠.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제대로 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요.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고. 이제 와서 그 뭐 맨날 뭐 대기업 반기업 정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국민들은 저희가 뭐 반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재벌이죠. 반재벌이죠. 반재벌 총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말하면. 재벌 총수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티는 아니에요. 재벌 총수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요. 다만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법 그렇습니다.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그렇습니다. 야 나 돈 있으니까 나는 구속은 좀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모두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일반 국민들이 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네.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 뇌물도 1,000원, 2,000원 준 게 아니잖아요. 네. 430억. 예? 우리는 43만 원도 없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 또는 그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문님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미국 워싱턴. 워싱턴 DC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워싱턴에서 감사합니다. 진상철님께서 오마이뉴스 파이팅 좋아요. 장윤성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선 열차 잘 보고 있습니다. 대선 열차는 오연호 대표가 네, 밤에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건 팟짱이고. 네, 팟짱 대선 열차 또 박정호의 현장 분석 다 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 MH 정님께서 장윤성 기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미국 미시간은 지금 저녁 8시 30분입니다. 블라디미르 하셨어요. 말 타시나요? 예, 명하님께서 수고하시는 오마이 때문에 빠른 소식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는 430억 이상의 뇌물이 먼지로 여겨지나 봐요. 참.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젊은 정의의 기자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쓰지 못하는 기자들 양심 고백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라고 자괴감이 든다 이런 기자들 꽤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명균님께서 오마이 TV 화이팅 베트남 다낭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베트남 다낭 지금 덥겠죠?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이정님께서는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주시기를 뉴욕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하경욱님께서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지만 사람마저도 포기한 불쌍한 동물. 하경욱님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김근욱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김근욱입니다. 항상 잘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카르타 여기도 더운 나라인데 네. 그쪽에서는 더위가 쌓이고 오늘은 좀 봄 날씨예요. 서울이 오늘 비교적 포근한 봄 날씨를 보입니다. 저희도 오늘은 안 부러워요. 따뜻한 나라. 예, 레이첼 팡님께서는 지금 중부 유럽 오전 2시 22분. 아이고 서울과는 8시간 차이입니다. 그럼 새벽 2시 22분에 저희 오마이 TV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워낙 뉴스거리가 많아서 카톡 보기 힘들다는 거 마음 이해합니다. 이재용 조사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셨고요. 한스님께서는 성대모사 짱. 꼭 그렇진 않아요. 기자를 잘하라고 해주세요. 전영미 콜 하셨습니다. 전영미 씨를 대선 열차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밤에 대선 열차 함께 봐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안윤규님 이쁜 장윤선 기자님 화이팅. 안 예뻐요. 기계는 속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런 들어올 때마다 민망해요. 박미자님께서 뉴욕이에요. 지금 밤인데 눈이 살짝 오네요. 장윤성 기자님 이재용 씨 흰종이 가방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거 계속 궁금했는데 저하고 같은 분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기자님이 계셔서 신기하네요. 이재용 씨 구석구석 하셨습니다. 저는 그 흰 봉투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 안에 뭐 들었을까? 근데 칫솔 치약, 로션, 양말, 그렇죠. 그런 네. 거, 속옷 이런 네. 거 들지 않았을까 네, 싶네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읽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아마도 내일 오전 네. 이른 새벽에 나올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저희가 그 현장 지키겠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빨리 맞다고 올려주세요. 댓글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것인지 네. 남겨놓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또 드러났잖아요. 그게 사실상 또 증거 인멸과 또 그러니까요. 연결되시는 네. 부분들이고 법원이 그 점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지와 보수 언론들의 언론 보도 태도입니다. 우리가 저널리즘에서요, 그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도하게 지나친 기계적 균형 때문에 이게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도 그렇죠. 잊어버린 채 네. 이상한 기계적 중립을 하면서 맞불 집회라는 이상한 용어도 기자들이 그럼요. 만들어낸 것이고요.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평정심을 잃었어요. 경제지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게 원래 처음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도 좀 그러긴 약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최순실 1월 게이트 달에도. 터지고 1월 처음에 그랬는데 네.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더 노골적으로 경제지야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조선일보나 그동안 보수 언론이었던 네. 그 조중동도
나름대로 이번 최순실 때 굉장히 크게 비판적으로 많이 했고 심지어 네. 뭐 조선일보 한겨레가 한 편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한때. 맞아요. 그런데 네. 한번 제가 한번 그 자료 또 특히 삼성 문제 저희가 그 저기 이재용 뭐야 문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 가면은 네. 태극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탄핵 기각 집회 가면은 니네 조선일보지 막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네. 유독 삼성 문제 특히 네. 이재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최근에 완전 스탠스를 바꾼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오늘 엊그제 사설자 한번 볼까요? 13일자 사설. 사설. 네. 네. 이재용 제소한 그때 그 사설 한번 보시면 네. 2월 13일자 이재용 제소한 정상수사인가 먼지털이인가 먼지털이인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거죠. 정상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수사인가 먼지털이 수사인가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2월 13일. 이게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때 재소환할 네. 때 사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중간쯤에 보면 네. 특검이 직권남용과 감형이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 한 발 더 나아간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혹에서 뇌물수수라는 주관적 심증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네. 수사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군중 정서 없고 이것 안 되면 저것 하는 식으로 먼지털이식 이게 먼지털이식 이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조선일보가 네. 이 특검이 왜 출발했는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왜 먼지라고 정말로 특검이 왜 출발했냐면 다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그렇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특검법을 만든 그렇죠. 거예요. 국회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네. 출발한 겁니다. 네. 검찰 수사가 제대로 했으면 특검이 나오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 특검 수사를 가지고 정상 수사인지 먼지털이 수사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지 진짜 말라는 거네. 검찰 수사 그렇죠. 검찰 네. 수사를 인정 안 하면 네. 뭐하러 특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인정했으면 뭐하러 특검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드러난 의심 이런 그 엄청난 이런 그 정경유착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특검이 그걸 덮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먼지털이라는 표현도 더 이상해요. 지금 이미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최순실 그쪽에 이 범죄 혐의가 네. 430억이 넘는 그런 어떤 뇌물 혐의 이거 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 돈이 오가는 정황,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또 뭐 청와대와 최순실 이런 또 그 온갖 특혜 정황들도 막 드러났잖아요. 네. 뭐 국민연금 동원도 마찬가지고. 네. 더 재밌는 거는 어제자 사설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네. 그 조선일보 사설인가요? 조선일보 사설이죠. 예, 예. 그러니까 13일 날에는 먼지털이 수사인가 먼지털이식 해갖고 수사. 예. 이제 특검 수사 했고. 결과 내용 나오니까 네.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재청구가 의지인가 오기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저런 제목을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참 의지인가 오기라는 얘기는 일정 부분 오기란 얘기네. 그렇죠. 특검에 이번에 재청구가 내용이 의지가 있다. 근데 네. 그게 의지냐? 의지가 아니라 니는 오기잖아. 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참 재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삼성으로부터 광고비를 많이 받는가를 우회적으로 입증한 그렇겠다는 특검의 오기. 기어이 집어넣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네. 누구를 기어이 특검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요. 한국경제는 제호만 빼면 이건 삼성 사보 같아요. 한국경제는 삼성사보다. 야, 그러니까 진짜 저건 좀 창피하대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이게 기업 경영 이재용 부회장이 빠지면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 공백이 와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삼성에? 그것도 문제죠. 예? 인재가 그것도 많겠죠. 문제죠. 삼성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기업인데. 담아져 있는 그러니까요. 삼성그룹인데. 예,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 하나 빠진다고 경영 공백이 온다고 보는 시각도 문제고 네. 기어이 집어넣겠다는 특검의 오기라고 보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 오기는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실들에서 이미 했지만 그러니까요. 이거 보시면 정말 이렇게 기사를 써놔요. 그리고 여기 또 사설 보면 더 가관입니다. 사설 또 하나 있죠. 그렇죠. 한국경제 사설. 네, 오늘자 사설입니다. 저건 오늘자. 오늘자. 예. 네, 오늘자 사설은 보면 제목이 이재용 영장 투호 청구 세계가 웃지 않겠는가. 영장을 안 치면 세계가 웃어요. 이렇게 부패한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 투자해서야 되겠냐. 예?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지금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예? 부패 근절을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가자는 건데 자꾸 저렇게 경제지들이 말도 안 되는 사설을 쏟아내면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세계가 웃을 것 같아요. 세계가 오히려 영장을 청구 안 하면 오히려 웃는 거죠. 예. 정말 여기 그 내용 그 논리
진짜 우리나라 2대 경제지의 논설 사설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논리의 어떤 한국 경제 잘 나가는 경제지 아니에요? 잘 나가죠. 매경과 한경 양대, 두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양대산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제지. 이 잠깐 내용만 보시면 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삼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특검 일깨워준다. 웃음이 나와 사설 읽으면서. 그래놓고 검찰조차 피해자로 적시한 기업을 먼지가 날 때까지 털고 있다. 그런 억지 수사가 만들어낸 범죄, 발목에 잡혀가지고 세계 최대 제조회사인 삼성전자의 정상적 경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 또 뭐라고 썼냐면 어설픈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특검이 어설픈 정의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업활동 범죄화하는 게 한국 정치의 괴물. 와, 이렇게 세상에 참 이게 좀 창피하다. 언론인의 그래도 이제 경제지의 또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네. 있는 언론인데요. 네네. 특검의 이런 국민의 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예. 이런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국민들이 바로잡자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출발시켰고 특검이 수백억에 달하는 어떤 불법적인 그 지원, 뇌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그런 어떤 수사 내용을 어설픈 정의감이라고 완전히 그냥 그 까나뭉개는 듯한 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이게 한국경제신문은 웬만한 기업도 다 보거든요. 네. 특히 경제지는 신문들이 다 봐요, 기업들이. 네네네. 그러면 이걸 기업 CEO도 딱 볼 거 아니에요, 사설을 네. 보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역시 한국경제 우리 기업 편이라고 하시는 기업 CEO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정말로 올바른 어떤 인식인지 현 상황을 보는 그리고 정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네. 그게 정말 아쉬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네. 크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회사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이른바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네. 이건희, 이병철, 이씨 일가의 세습 경영을 위해서 네. 불법 비리를 저질러도 좋은 글로벌 경영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사설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좀 아쉽죠. 그러니까 네, 삼성 홍보지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먼지털이 수사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 430억이 넘는 그런 그 뇌물 혐의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먼지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430억이 먼지면 나도 먼지가 되고 싶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결국은 이번에 재청구한 것도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기로 보이는 거죠. 특검이 오기다.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네. 그 말을 직접 바꿔줬잖아요. 그럼요. 블라디미르라는 명마 2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네. 비탄하를 갖다 다시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네. 말을 우회로 새롭게. 지원을 했죠. 그리고 뭐 계속 주장했던 게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하기 전에 지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독대한 다음에 그 국민연금 관련된 사건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대가성이 대가성이 없다라고 네네.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공정위에 청와대가 압력 넣어가지고 네. 3세 승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황 이것도 그렇죠. 나왔죠. 그것도 금융위원회 로비한 얘기도 나왔죠. 안종범 그때 그 새로 수첩에 39건에 그런 게 그렇죠. 나왔죠. 네, 안종범 수첩에 또 증거가 제출이 나왔죠. 됐죠. 뭐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버티면 특히 이제 73억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전체 220억의 계약을 하고 실제로 73 돈이 넘어갔죠. 돈이 간 거는 73억.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할 지원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최순실 씨한테.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오기인가? 그러니까 무슨 이미- 오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병 이전부터 그 내용의 여러 가지 특혜성 이미 그 문영표 장관은 구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됐는데 네. 이미 그래서 1차 그 법원 영장 기각 때 그 부분 아직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네. 오케이 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기각됐다 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이후에 또 삼성이 그 최실과의 그런 또 그 말 지원 사업 그런 의혹 또 서로 오가는 어떤 여러 가지 대화 이메일 그 다음에 또 안종범 전 수석 그 과정에서 수첩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일지 네. 그리고 또 뭐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또 그 아까 그 박상진 사장, 네. 황전무 그 최순실 만나가지고 나온 그 메모. 이메일 네. 그런 거 보면 네. 과연 이것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네. 삼성이 그 정말로 그 승마 지원을 위해서 네. 그 수백억을 지원한 게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그런데 그런 특검의 수사를 조선일보는 오기다. 의지가 아니라 오기다. 네. 이렇게 써버리면 네. 만약에 진짜 다른 신문을 읽고 조선일보를 보시는 독자들은 아 정말 특검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이상한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벌써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거고 그 TV조선 첫 보도로 치면 작년 7월부터예요. 네.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 올 2월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을, 겨울 지나 봄이 다시 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봄 지나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사건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일정 정도 피로감도 있고 저 사건 네, 도대체 네. 언제까지 진행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쟁점을 흔들면 네. 논점을 이탈하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저는 그 점을 조선일보가 노리고 삼성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저희가 정경유착을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게 언론하고 경제 권력이 유착돼서 이런 네.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 경제지들 궁금해요. 특히 네. 정규제 TV가 속해 있는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 거기는 어떻게 보도했어요? 거기는 뭐 더 난리 났죠. 뭐. 아, 더 나갔어요 진도를? 잠깐 저희 또 자료 한번 네, 보시면 자료화면 좀 봅시다. 예. 그 조선일보에 아까 그 사설에 나온 오기란 표현이 아마 한국경제신문이 아마 제시를 여기 보면 나와요. 2015일자죠. 어제자 네. 신문입니다. 네, 거의 A 그 종합면 한 면을 거의 반절 통틀어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네, 네. 제목 보세요. 글로벌 네. 기업 경영 공백 나몰라라. 음흠. 기어이 집어넣.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바빠요. 네, 오늘 바쁘시죠. 예, 김정남이 독살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전날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네. 예,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네.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죠. 법원에 아까 도착을 네, 법원에 해서 도착을 해서 들어가는 장면 네.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제출한 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네, 처분 결정을 오늘 오늘 이제 법원에서 내린다고 나와야 그러죠? 되죠. 네네. 아직 안 나오는데 너무 빨리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따라가야 돼.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좀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되면 바로 압수수색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이제 상암동에서 청와대로 출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 청와대가 또 그걸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와대가 또 거부할 수 없대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를 쉬운 말로 낙장불입. 낙장불입? 낙장불입. 왜냐하면 제가 그 고려대학교의 법학연구원 그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네. 또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번 한 것은 또 한 번 못하도록 그 네. 법률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못하도록 한다. 뭐 되게 복잡. 조리상 뭐. 그렇군요. 네,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 아니 근데 어제 그 특검에서 네. 그 법원에 제출한 그 아주 중대한 자료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네. 작년에 그 통화한 그 횟수 기록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특검이 그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네. 대포폰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작년에 그 통화 기록 중에 네. 되게 그 좀 저는 눈에 띈 게 네. 10월 26일까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그 JTBC 그 방송한 다음 25일 날 그때 대국민 담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날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순실 씨와 그때 그 담화 댓글에 되게 저희도 아마 그때 방송 때 했지만 네. 댓글에 막 그 누리꾼이나 국민들이 혹시 이 담화도 최순실이 최순실 씨가 쓴거 써준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사실상 거기 사실 통화하고 그러니까요. 그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전후로 10번 10여 번 통화했어요. 사실상 불러준 거 받아 적은 거 아니야 또. 예, 순실아.
너 아까 그거 뭐라 그랬니? 아우 언니. 비슷해. 불리하나 우리 다 죽어. 언니 그렇게 쓰면 어떡해.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언니. 비슷해. 네? 전영미 씨 한번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영미 씨 저희가 전영미 씨, 배칠수 씨 한번 모셔가지고 최고. 네, 한번 들어봐야 돼. 야, 10번을 통화해 새벽까지.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거는 야, 이게 사실상 제가 다 따져봤더니 하루에 한 3번 전화 통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하고도 하루에 3번 통화 안 해. 근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하루에 3번 통화하세요? 아니요. 한 달에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진짜 부부들도 하루에 한 번 통화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예. 우리는 한 번 통화해요. 한 번 통화해요?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데. 우리는 카톡 하는데. 카톡 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통화하는데 점심 때 밥 먹었어? 먹었어. 뭐해? 이래. 이따 늦어? 안 늦어. 끝. 그러니까. 야, 이게 부부 사이보다 더 친한 거야. 하루에 3번. 최근에 또 박근혜 대통령 정규조 TV 인터뷰할 때도 최서원 이름 바뀐 것도 자기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름 모르는데 그럼 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얘 순씨라 그런 거. 얘 서원아. 너 이름 바꾸고 나한테 얘기도 안 했니? 야, 이게 지금요, 여러분, 정말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톡 저희가 열어놓고, 오마이 TV, 정말 참. 335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오늘 뭐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뉴스가 많은 날 팟짱은 활기가 띱니다, 여러분. 레이첼 팡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팟짱 시작 전 스트리밍 영상 보면서 장 기자님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사드려요. 지금 카톡 보여주실 시간도 없죠? 오늘 아주 그냥 뉴스거리 대폭발인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뉴스가 하루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요. 야, 이게 지금요,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네요. 제가 이게 뭐 갑자기 신경민 의원하고 김정남 얘기하는데 이재용이 막 들어오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카톡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리차닥 킴인가요? 제가 잘 읽고 있는 겁니까? 여기 미국 뉴저지입니다. 이거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제가 친구 추가하고 있어요. 확인하셨죠? 예. 독일에서 보내주셨어요. 오마이 TV 화이팅! 와! 이런 거. 이모티콘,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독일 시간이 이게 새벽인가 봐요. 지금은. 그래서 네. 이거 실시간으로 보시기 어렵다는 의견들 있고요. 굉장히 뭐 인도네시아에서 응원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김종철 부장님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요. 그런 건 안 하셔도 그런 거 하지 말을까요? 다양한 평가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이었나요? 네. 26일 벌써 26일 한 달이 흘렀네요. 지난 1월 19일이었으니까. 1월 19일. 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대단하다. 됐죠. 네. 예. 우리가 한 달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저희들도 대단합니다. 네.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또 그 2명을 하잖아요. 그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지금 같이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아마 받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는 새벽 4시 50분에 그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각이. 예. 그러니까 밤새 저희 그 애청자분들께서 네. 그 떠나질 못하고 유튜브 댓글창에서 언제 나오냐, 기각이냐, 뭐냐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새벽까지 합니다, 여러분. 네. 댓글창 떠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 밤을 어쨌든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지만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뭐 구속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지난번 영장 기각에 비춰 봤을 때 많은 네.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달여 동안 거의 이제 추가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법원에서 그때 요청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보강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좀 전보다 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네. 물론 또 이건 이제 법원에 또 여러 가지 또 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삼성 설마 쪽에서는 이번에도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는 않겠죠? 그건 또 쓰질 않겠죠. 네. 생활 환경을 때문에. 고려해서 40평 네. 이상이면 불구속이고 40평 이하면 노회찬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랬죠.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5가지 혐의가 있어요. 네, 국회 네. 위증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뇌물죄 있죠. 그다음에 특경가법상 뭡니까 횡령인가요? 그렇죠. 횡령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 국외 재산 도피죄가 네, 네. 있죠.
그리고 하나가 뭐죠? 위증이 있죠. 위증 제일 총 먼저 5개죠. 얘기했어요. 뇌물공여, 뇌물공여, 특경과법, 그 횡령, 재산국외 도피, 재산국외 도피.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아 맞아, 범죄 수익 은닉 이게 예. 있었어요. 그리고 5가지예요. 이제 증언 그 위증, 이렇게 5개죠. 5가지인데 예. 그런데 증거인멸을 자꾸 뺀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이미 증거인멸 이 얘기는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 정황증거라고 물론 이제 정황증거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그 작년에 그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지고 언론에 네네. 알려지고 시끄러질 때 네. 이미 삼성과 또 최순실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런 그 명마 지원 이런 네.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또 네네. 회의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